그 다음에 이 권리 계약을 할 때 약간 매출액이라든지 뭐 임대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전혀 문제가 없는데, 권리 계약을 하고 나서 상황이 다른 상황이 변해버린 겁니다. 상황이. 그래서 그런 권리 계약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권리 계약 이후에 어떤 상황 변동 이런 부분에 따라서 어떤 그 분쟁이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살펴볼 예정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그 약국처럼 이렇게 병의원과의 거리, 접근성 이런 거에 따라서 영업권 가치가 좌우되는 이런 업종의 경우에 병의원이 계속 영업을 하는지를 염두에 두고 약국 점포의 권리금을 매매를 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처방이 많이 나오는 아주 유명한 내과가 있다. 그래서 그 내과가 영업하는 걸 보고, 같은 건물 안에 있는 걸 보고 약국 권리금을 상당히 많이 주고 들어갔더니 그게 다른 데로 이사가 버렸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이런 병의원이 다른 데로 이전했다면 그 체결된 권리금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지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거는 뭐 이제 만약에 이제 뭐 병의원이 원래 이전할 것이 예정돼 있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권리금을 파는 사람이 자, 병원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전할 걸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뭐 일부러 고지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거는 권리금 계약 자체의 문제잖아요. 그죠? 권리금 계약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 사기라든지 부작위에 의한 사기라든지 기망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다룰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권리금 계약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만 이것처럼 상황이 변동한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민법 109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이론으로 접근해야 되거든요. 내가 그 병의원이 있는 걸 전제로 하고 그 권리금을 상당히 많이 주고 계약을 했는데, 병의원이 어떤 사유로든 다른 데로 이사를 가버렸으니까 그건 나의 착오다. 이렇게 이제 논리 구성을 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대법원 2013년 판결은 이게 이제 조금 뭐 복잡한데요. 원래 이제 상가 건물, 집합 건물의 상가 건물 2층에 있던 그 병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 처방전을 기대하고 이 병원 그 옆에 호실, 2층의 다른 호실로 약국을 임대차하고 권리금을 지급을 했었어요. 그런데 2층 병원이 1층으로 이전을 해버렸습니다. 1층으로. 그래서 상황이 변하게 되니까 착오 취소를 이유로 해가지고 그건 내 착오다. 그래서 취소해달라. 라는 이유로 이제 권리금 반환을 주장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착오에 의한 취소, 의사표시 취소가 안 된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반대로 원심, 2심은 착오 취소가 가능하다라고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파기환송이 됐죠. 근데 그 사건의 또 1심은 착오 취소를 인정을 하지 않은 그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원고 청구가 1심에서는 기각되고 2심에서는 받아들여지고 3심에서는 다시 파기환송돼 가지고 부정하는 취지로 이렇게 판단이 됐던 거죠. 이게 뭐 내막은 하여튼 복잡해요. 뭐 2층 병원이 내려오게 된 계기도 있고 하여튼 상황이 좀 복잡한데, 어쨌든 좀 요약을 해보자 그러면 지금 2층에 지금 병원이 다른 데로 1층으로 내려가 버리면서 상황 변동이 생긴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안은 조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것은 법원이 왜 그러면 대법원이 이걸 착오 취소를 안 받느냐면, 자, 이 계약 체결 당시에 이 소위 말하는 그 병원, 내과 병원 운영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 등 이 건 점포를 둘러싼 객관적 상황에 대한 원고의 인식 자체는 아무런 오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상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착오라는 것은
그 당시 내과가 영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뭐 약국 계약을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내과가 영업을 안 하더라. 이런 것들은 이제 동기의 착오나 이런 것들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은 원고 인식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원고가 향후 상당 기간 이런 이모 의원이 동일한 위치에서 계속 영업할 것으로 예상해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장래에 대한 단순한 기대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했죠.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모 의원이 향후 상당 기간 종전의 위치에서 계속해서 영업을 할 것으로 믿은 것이 임차권 양도와 관련한 동기의 착오로서 이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단정했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착오의 종류에는 뭐 대상물의 착오가 뭐 대표적이고 또 이런 동기의 착오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동기의 착오라 그래서 동기의 착오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많이 헷갈립니다. 원심도 그런 부분을 이제 헷갈린 거죠. 헷갈린 겁니다. 법원은 장래에 대한 단순한 기대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장래에 뭔가 변화한 거 이런 부분들은 그 당시 착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게 한번 여러분들이 이론 정립할 겸 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원래 착오로 인해서 취소하려 그러면 이게 이제 기본적인 논리인데요. 착오로 인한 취소를 위해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대해서 착오가 있는 경우에 취소할 수가 있고, 만약에 그게 의사표시 동기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았을 때 한해서 의사표시 내용의 착오가 되어서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동기는 마음속에 있어서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동기를 표시해서, 예를 들면 아까처럼 어떤 약국이 그 약국이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뭔가 했다면은 그런 동기는 표시되라는 것이 이제 명시적으로 표시될 수도 있고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수가 있는데, 약국이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줄 알고 약국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의사가 반나절밖에 근무를 안 하더라. 그 병원에서 반나절밖에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더라. 이런 경우만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이제 동기의 착오인데, 동기의 착오가 아까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려 그러면 그 동기가 내용이 되기 위해서는 표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저 의원에서 매출이 어느 정도 정상 영업하고 있는다든지 처방전이 어느 정도 내려올 것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당사자 간에 서로 표시가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어야만 동기가 내용의 착오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보자 그러면 지금 위의 내용은 전혀 다른 거예요.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던 의원이 그냥 나중에 이사가 버린 겁니다, 그냥. 그거는 그냥 향후의 장래 기대가 무산된 것에 불과한 거지, 착오는 아니다, 라고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